운전자 보험을 따로 이렇게 파트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설계사들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헷갈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헷갈리는데 안 보니까. 네, 이 GA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생명보험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은 많이 다르다.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개념 자체가 다르. 개념 자체가. 설명해봐. 너 동부생명.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들을 운전자 보험에서 그것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아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걸 운전자 보험에서 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업어치나 매치나 뭐. 아니죠. 서로 보완적인 관계 같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엔 법률 비용 특약이 있거든. 근데 운전자 보험에는 이제 자차가 없거든. 어차피 지금 자동차 보험 안에 특약을 옛날에 없었던 특약을 계속 집어넣고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 거의 뭐- 운전자랑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자동차 보험에 넣으면 돈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더 범위가 큰 거고 그렇죠, 사실. 운전자 보험이 범위가 더 작은 거야. 다시 설명해봐.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일부를 운전자 보험에서 하는데 범위는 자동차 보험이 훨씬 더 크다. 똑같은 얘기라고 자빠졌네. 네, 어쨌든 뭐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른 보험이니까. 그죠? 이거를 전에 자동차 할 때도 했던 것 같아. 잠깐 했는데 전 이것만 기억나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걸 따로 구분할 만한 담보가 뭐가 있냐면요. 운전자 보험은 사실은 벌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뭐 담보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하고, 내가 뭐라 그랬냐 좀 전에. 변호사. 벌금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건데, 과거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아니었어요. 우리 손해사정사님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아니죠.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아니죠. 몇 년도에 뭐 가입하셨어요? 오래됐죠. 몇 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몇 년도? 형사합의금이라고 돼 있죠.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과거에는 형사합의금이 형사합의 부상 합의금이 있었고 형사 사망 합의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부상 합의금을 따로 부상 상태일 때 줘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었고 사망 상태일 때 줘야 되는 비용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들이 나왔는데 그 담보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약관을 보고 얘기하시죠. 지금 4-1 비용 손해 관련 특별 약관에 현대 해상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 이게 뭐냐면 읽어봐. 뭐지? 뭘 어디야? 읽어보라고 그냥 계속 어디야?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 특별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용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이잖아요. 벌금액. 그러니까 과태료와 벌금을 헷갈리는 사람도 많은데 과태료는 그냥 돈 내 이거고 반대로는 행정벌이고 벌금은 형사처벌. 형사처벌.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누군가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져야 될 책임 중에 책임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책임, 두 번째는 민사책임, 그 다음은 형사책임. 벌금은 형사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될 것을 돈으로 내서 벌을 받는 거고 민사 책임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 보상받아야 되는 거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책임이 있고 행정 책임은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뭐 등등 뭐 교육, 뭐 행정 처분들을 행정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뭐가 있다고?
행정 책임, 민사, 형사 책임. 자동차 사고가 나면 행정 책임과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세 가지를 지는데 이 세 가지를 그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어떤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 그래서 형사 책임에는 벌금이 있고 그리고 민사 책임에는 합의금이 해당되겠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합의금이 해당되는 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그리고 행정 책임은 어떤 게 있다?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 뭐 등등. 과태료는 따로 안 주죠. 가끔 물어볼 때 그런 분이 계세요. 음주운전해서 벌금 나오는 것도 주냐고. 줄 거야 안 줄 거야?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네. 안 주죠. 안 주죠.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어야 되니까. 입은 결과로 벌금을 받아야 되니까. 왜 갑자기 손해사정사님한테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손해사정사의 영역은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야. 아니죠. 아, 그렇지. 주로 피해자를 보험금 주고 이제 고객으로 하니까. 물론 가해자도 가끔 이제 상해보면 하지만. 벌금이나 이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 잘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네, 잘 그리고 모르죠. 가해자가 벌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지. 벌금을 뭐 낮춰야 된다는 등, 높여야 된다는 등, 이건 손해사정사의 영역이 아니라 변호사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벌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근데 과거의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차이가 뭐냐면, 형사합의는 반드시 10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 약관상 명기되어 있는 중과실로 인해서 부상을 크게 입히거나 사망을 하게 했을 때 보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대법원에서 야 무슨 소리야 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건 뭐 11대 중과실이건 10대 중과실이건 난 모르겠고, 대법원에서 난 모르겠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니까 보상해, 그리고 구속시켜 이랬던 거예요. 이랬던 적이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 큰일 난 거야. 큰일 났는데 이러면서 추가로 들어온 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온 게 중상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1대 중과실일 때는 과거의 형사합의금으로 해결하고, 그 외의 거는 중상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두 개를 그래서 합쳐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지금 중상의 피해자가 중상일 경우에 형사처벌을 안 받았단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돼버렸네, 사지마비가 돼버렸네, 엄청난 상해잖아요. 거의 뭐 사망에 준하는 사고를 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었으면은 처벌을 안 받았어. 아예 사망사고가 아니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행사정책적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상해가 어떤 경우냐면은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또는 피해자 유족이 아니지, 가족과 합의를 안 하면 형사처벌하는, 그래서 합의만 되면 처벌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대한 상해, 중상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만큼이 중상해야?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된 적이 그렇죠. 있었죠. 진단 뭐 8주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검사가 판단을 합니다. 진단 기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8주든 10주든 이제 또 의사한테 또 자문도 받아요. 받아서 이 사람이 후유장애가 남을 사람이냐, 영구적인 후유장애, 영구적인 후유장애 남을 사람이냐, 영구적인 후유장애 남을 것이다. 그러면 중상해로 봐. 그게 보통 8주에서 한 12주. 되게 애매한 게 어디냐면, 할머니예요. 한 70대 할머니, 골다공증이 있는 70대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과속을 하고 오다가 끼익 섰어. 할머니를 부딪히진 않았는데 할머니가 놀래서 자빠졌는데 뼈가 부러져. 고관절, 골절이 된 거지. 고관절 것도. 어쨌든 그 가해자입니다.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기도 어렵고, 직접 다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다친 거야. 근데 많이 다쳤어. 고관절 골절이면 뭐 20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중상해요. 중상해 해당. 고관절이 여기 골반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에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형사합의금을 가입하고 계셨던 분은 보상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중상의 교통상해 처리 지원금을 반드시 추가로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중상해 교통상해 위로금을 처리 지원금을 가입하신 분은 그 외의 거는 그걸로 보상을 받고 그 나머지 거는 형사 합의금에서 받는다. 근데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형사 합의금은 정액형이었어요. 그렇죠. 정액금이지. 피해자가 진단 주수가 몇 주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그 배정이 됐었고 사망했을 때는 언제 얼마가 정액으로 나왔었는데 정액. 그때는 또 2개도 가입하고 3개도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네. 근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바뀌면서 실손으로 바뀌고 실비 보상으로 바뀌고 나서 형사합의금이 11대 중과실, 10대 중과실과 상관없이 중상해일 경우에 피해자가 중상해일 경우에 다 보상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야 민간인 이해되냐? 뭐 들으면은 이해는 되는데요. 3초 지나면은 또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 3초? 3초. 지금 3초 지났어. 헷갈려. 야, 요즘에 파는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바뀐다. 있는다. 그러면 이제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가입할 사람은 이게 10,000원이 안 돼요, 담보 하나가. 옛날엔 2,000원이었어. 2,000원, 3,000원이었어. 그러니까 최저보험료에 미달해서 가입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 상해 사망이라든지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걸 이제 끼워서 넣게 되죠. 그래야만 10,000원을 맞추니까. 그래야 10,000원을 맞추거나, 맞추니까. 그래야 25,000원을 맞추거나, 그래야 그렇지. 15,000원을 맞추거나 이렇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요 교통사고 처리 비용 지원금 말고 이제 벌금을 하다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벌금으로 돌아가서 약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액을 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제가 고객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2천만 원 갖고 보상이 2천만 원 갖고 벌금이 안 되면 어떡하죠? 벌금이 1억이 나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봤는데 교통사고로 과실치사 뭐 이런 걸 했을 때 징역형이 아닌 이상 2천만 원 넘지 않아요. 법률상 벌금은 법정 최고형이 2천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판결상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고는 벌금형이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돼 있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네, 근데 이거는 도주는 아니니까, 안 되는 거니까. 아니니까. 판결이 뭐 2천만 원까지 이상은 거의 잘 안 나오고 2천만 원 이하. 네. 그럼 일단 자동차 운전 중 등의 정의 뭐 요거 빼고 오른쪽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면 그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뭐 이거 제외하고 2번에 보면 1항 외에도 그 원인을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무조건 안 주는 게 1번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 이게 뺑소니죠. 네. 뺑소니일 때는 자동차 사고 벌금 무조건 안 준다. 2번 경기용으로 연습용 또는 시험용일 때 안 주고 2조에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운전할 때 안 주고 그 밑에 도로교통법 43조 44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서 벌금 나오는 건 안 준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 들었더라도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는 안 준다. 중대한 범죄 행위니까. 네, 이거일 땐 안 중대한 주고 범죄 행위를 보험으로 담보할 수는 없죠. 네, 요거 외적인 상태일 때는 주겠다. 뭐 요 정도에 해당하는 거겠죠. 벌금. 근데 벌금은 그래서 벌금도 실손담보죠. 벌금도 실손담보예요. 실손담보예요. 벌금이 실손담보란 얘기는 검사가 구형을 해서 약식 기소든 판사가 재판을 해서 받았든 벌금이 땅 구형이 돼서 때려지고 확정이 되면 그 비용만큼 여기서 그냥 실손으로 주겠다. 2천만 원 한도니까. 네, 어떤 경우를 징역을 제외하고 제외하니까. 세 가지 있지. 뭐 제외하고? 뭐 뺑소니, 음주 무면허. 그치.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하고는 주겠다. 그러니까 옛날 운전자 보험도 이거는 실손. 벌금은 실손이었지. 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게 법률 비용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도 돼 있기도 한데 이걸 보면 통상 회사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구속될 사유 또는 이제 재판받을 사유가 됐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기소가 돼야죠. 네, 읽어봐, 김본.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 기소는 제외합니다.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분 손해 이하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 합니다를 한 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고만.
그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사유가 구속 사유가 이제 전 국민이 그 지난 정권을 지나오면서 법률 전문가가 됐잖아요. 구속 사유가 구속영장 누구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동, 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이 됐다는 동, 이게 사안이 중대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위험이 있거나 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 사항이. 예,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구속영장, 구속을 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은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구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걸 기소라고 하죠. 기소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더라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있죠.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외부와 단절이 돼요. 외부와 단절이 되거나 우리나라 헌법상 법률의 조력을 받아야 될 그 어떤 피해자의 피고인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이 담보가 존재하는 건데, 변호사 선임을 해보니까 얼마나 들던가요? 보통 뭐 사건마다 다른데 손해사정권에 대해서 500 정도? 500? 손해사정은 민사니까, 이건 형사니까 틀리죠. 손해사정사 건에 대해서는 대충 한 500 정도인데, 그것도 손해사정사 건을 가져가서 재판에 가져갈 때는 밑작업을 손해사정사들이 다 해주잖아. 자료 수집, 증거 수집, 앞뒤 정황 증거, 앞뒤. 그래, 이게 법리상 따졌을 때 맞냐 틀리냐, 어떻게 밀고 나가야 되냐, 생각보다 간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변호사들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복잡한 민사사건의 경우, 제가 의뢰를 한번 해봤는데, 착수금 500, 그리고 성공보수 500을 또 추가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제 뭐 금전 청구하는 거는 뭐 성공보수는 받은 금액의 뭐 한 20%, 10%, 뭐 15% 이렇게. 근데 형사사건은 그게 아니고 선임료. 네. 아예 선임료로 정해서 1,000, 2,000, 뭐. 그렇더라고요. 중대하면은 뭐 1억까지도. 근데 지금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통상 얼마씩이야? 500. 그렇죠. 500이잖아. 500.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중복 가입도 됐는데 지금 실손으로 바뀌면서 다 고정으로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변호사 선임 비용을 2개, 3개, 4개 이렇게 못 가입하게 했어. 300짜리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전에도 500짜리 가입할 수가 있는데 어떤 보험사는 뭐 200, 300만 가입을 해서 그걸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각 보험사마다, 물론 나는 그 법률 비용 보험을 외국계 회사 걸로 따로 가입했지만, 그러니까 민사 형사에 관련돼서 이제 소송 비용을 따로 변호사가 이제 할 수 있는 보험을 따로 가입했지만, 국내사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아주 옛날에 LIG 손해보험의 법률 비용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없어졌지만, 팔지 않지만 잠깐 있었다 사라진 거. 있었지. 네. 그때는 그것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거의 설계사들도 있었는데 거의 안 쳐다봤죠. 지금은 이제 민사 소송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가해자일 때 해당되는지 약관을 보시고 그거에 해당되면 그걸 추가로 꼭 가입하셔야 교통사고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변호사 비용을 중복 가입을 허락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 비용 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도 때문에. 한도 때문에. 우리 손해사정사님도 고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계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거? 청약서를 뽑아줘요. 운전자 보험 설계 하나 해드릴까요? 가입하실래요, 저한테? 운전자 보험? 네. 변호사 비용이랑 뭐 이런 거. 다 가입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추가로. 추가로 또 500 갖고 안 된다니까요. 뭐 얼마나 많이 변호사 보수를 주려고? 서우야, 네. 주민번호 받아갖고 서울서 하나 뽑아갖고 갖다 드려라. 이게 교통사고 났을 때만 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안 여기 돼요. 밑에 써놨잖아.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 그럼 예를 들어 약식 기소. 내가 소송 중인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내가 차로 받았어요. 그건 그거 고의잖아. 고의잖아요. 안 된다고 써있잖아. 거기는 어떤 경우도 안 돼요. 왜 그래? 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근데 운전자 보험 넘어왔으니까 이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거
여러 개 가입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여러 개 가입되는 회사를 찾아서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을 해보시거나 이런 걸 해보시면 아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400, 300, 500 턱도 없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근데 약식 기소는 다 아시죠? 네, 제외. 약식 기소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쵸. 약식 기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말 나온 김에. 이 이제 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식 기소가 있고 약식 기소가 있고, 정식 기소는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하는 그게 정식 기소예요. 피고인이 이제 법정에서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 본인이 직접 하든 변론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구약식이라고 해서 약식 기소는 검사가 그냥 벌금형으로 아예 기소를 해요. 그러면 변론 없이 판사가 그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를 합니다. 검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구약식 이렇게 해서 기소하면 판사가 300만 원 벌금형 이렇게 선고해버리는 거야. 자, 여기 4-2번 별건 2페이지 여기에 보면 약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말씀을 조금 어렵게 써놨어. 4번에 이 특약에서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가 기소라고 되어 있고, 이 특약에서 약식 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에 관할 사건에 대하여 보통 심판 절차인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재판 없는 거. 그렇죠. 말씀하신 그래서 거. 이 경우에 피고인이 나 재판 받을래. 나는 억울해. 벌금 300만 원. 나는 용납 못해. 이러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재판이 열려. 그러면 이제 그 정식 기소의 결과가 돼버려. 그 경우에는 이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정식 기소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 있냐면 검사가 이제 약식 기소를 했어요. 벌금 300만 원에서 구약식 청구했는데 판사가 사건을 다 검토하고 나서 이거는 재판해야겠다. 300만 원으로 안 돼. 재판해야겠다. 정식재판을 회부하는 게 판사회부라고 하는데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회부를 해버려. 그럼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자기 변론도 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너무 약하게 때렸을 때. 약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경우에는. 약하거나 이거는 많거나. 이 정도는 아닌 것 벌금 사안이 같은데.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심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피고인도 진술서에 억울하다고 해. 그러면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얘기한 중요한 부분인데, 제1조 거기 있어요. 제 거 보지 마시고 그거 보세요. 이상하게 뭔가 뭐 보려고 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1항의 1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이제 교통사고 한 건이죠. 네. 한 건으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있죠.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떤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으면 과실치사인데 교통사고로 죽게 했을 때 1심에서 나한테 사형, 큰일이다. 그거 항소해야지. 2심에서 안 되시면 그러면 이제 항소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고 2심도 형량이 무거우면 상고심까지 가야 되잖아요.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재판이 3번이잖아. 근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번 하면 1심에서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 2심, 3심은 안 해줘. 안 해주지. 변호사가요. 안 해줘. 아니, 그러니까 한 사고로니까 그 사고로 계속 여러 개 무언가를 하는 거는 한 번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약관이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변호사가는 신급별로 보수를 받아요. 신급별. 예를 들어서 1심 500만 원 선임료 약정했어. 1심 끝났는데 지금 20년 받은 거야. 그럼 2심을 이제 이거 피고인이 항소장 제출했어요. 그럼 2심은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돼. 홍길동이 선임해도 되고 김길동이 선임해도 돼요. 근데 1심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고 싶잖아. 또 줘요. 원칙은 선임료를 또 줘야 돼. 또 약정을 해. 상고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심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 홍길동에서 김길동으로 바꿔. 김길동이 선임해도 돼. 항소심은. 그러니까 신급별로 선임한 거 변호사들은 신급별로 돈을 다 받아요. 그럼 여기는 안 주겠다는 한 번 주겠다는 거지. 1억은 있어야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통사고로 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 그치. 때로는 봉고차 하나를 때려박아 갖고 굴려 떨어뜨리면 수십 명이 죽는단 말이야. 그 인천대교인가? 버스가 추락해서 사람 엄청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뭐 다치고. 그게 뭐든 간에 이게 재판이 한 번 있어도 이 300만 원, 500만 원이 변호사 비용이 부족한데 이게 통상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큰 사건은.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갖고는 변호사 비용 택도 없다, 여러분들. 제가 필요한 사람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생명보험 설계사분들, 제가 나중에 잘해드릴 테니까, 정보 넘겨주세요. 나중에 잘해드릴 테니까 정보 넘기면 제가 설계서 이렇게 뽑아갖고 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인적 정보 넘겨.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벌금을 받아서 2천만 원도 이건 2천만 원 확정되면 그냥 2천만 원 내면은 사실 그만이야. 근데 인신 구속 사유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이거 내가 굳이 잘못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너무 피해가 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항소심까지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데 대법원은 변론을 안 해요. 안 하지만 또 변호사는 필요해. 이거 써야 되니까. 문서를 상고이유서를 써야 되니까 변호사가 필요한데 그 돈도 또 서임료를 지급해야 돼. 안 주고는 안 해, 변호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돈을 잘 버는 게 맞아요. 신급별로 받으니까. 원칙은. 이럴 줄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간혹 뭐 약정을 달리 할 수가 있죠. 끝날 때까지 뭐 2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실패하면 어차피 성공보수는 없는 거니까. 실패하면 네가 2심, 3심도 해줘라고 약정을 따로 약정을 할 할 수도 수는 있지. 있지. 근데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받겠지. 아무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라서 제가 봤을 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중요하고 현재 상태 2017년 6월 기준금 하고 있는데 2017년 6월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중복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하나씩 또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야겠다. 설계서 뽑아줄까? 네. 알았어. 두 건 팔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까지는 앞쪽에 벌금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변호사 비용은 이제 법률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 약관이 자동차 사고 면허 정지 일당이네요. 옛날에는 영업용을 운전하지 않았어도 자동차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면 위로금이 나왔어요. 아마 형사합의금 때 가입하셨으면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그랬어.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택시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교통비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얼마씩 나오니까. 보통 그때 2만 원, 3만 원 그랬어요.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따야 되잖아요. 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학원비? 네. 학원비 또는 뭐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자가용 운전자는 이걸 가입할 수 없어요. 영업용만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다. 그래서 자동차 면허 정지 일당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이제 나오네요. 이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다른 회사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얘는 자동차 사고라고 되어 있네. 왜 이렇게 명기했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반 타회사 약관에 교통 사망이라는 특약이 있죠. 거기에 교통수단에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돼. 에스컬레이터가 포함이 되고. 그거 아세요? 네. 포함돼.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원어라인도 포함되고. 교통사고 이게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로 해놨구나.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자동차 사고 위로금이라고 바꾸는 거지. 이게 대장 전망대함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한 회사가 현대라고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네. 마찬가지 여기 뒷장에 보시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비금이 3천만 원 한도로 나온다. 이 3천만 원 한도가 뭐냐? 제가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물어봤는데, 이제 합의금을 과하게 달라고 할 때 법원에 공탁을 걸잖아요. 3천만 원 정도 걸면 사망사고 합의금으로 법원이 그냥 인정하는 그냥 대략적인 수준이 된다네요. 충분해요. 네, 그래서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피해자가 뭐 10억을 주세요, 20억을 주세요,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3천만 원 받아서 공탁해라,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정확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다 변호사한테까지 물어보니까 3천만 원이면 그 정도 공탁 금액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형사 하더라고요. 합의로 그 인정을 해요. 네. 2번 자동차 운전 중 중대 법규 위반 밑줄 쫙,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이게
11대 중과실, 10대 중과실에 해당했을 때 피해자 그렇지. 진단 주수가 높은 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면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면 관련 법규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제1조 내지 제11호 1번부터 11번까지 쭉 있죠. 네. 과거에는 10개의 중과실 사고였는데 10대 중과실. 이제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콜존 들어가서 네. 이라는 게 이거 많으니까 읽을 필요 없겠죠. 예. 이거 다 아실 거야 아마. 뭐 신호 위반 뭐 중앙선 이런 게 다 못 외워요. 이런 거니까. 이거 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쳤냐? 이걸 왜 정신 나가냐? 이거 왜 외우고 있냐? 네. 아까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가족 중에 중앙선 침범으로 문제가 되신 분이 아,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모부님이 운전하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한 두세 명 정도 사망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박았는데. 네. 그래서 2년인가 살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제가 볼 어릴 때 때는 아마도 이모부님이 중앙선 침범하셨을 거예요. 가족이라 그랬는데 이모부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 가족이 뭐 어차피 안 봐 이거. 부모님 돼버리니까. 그래 아마 그냥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만 이제 우리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 차가 중앙선 넘었다가 다시 갔다가 넘었다가 갔다가 이게 쭉 봤어요 내가. 중앙선 넘었을 때 내가 딱 받아. 그 중앙선 침범 아니에요. 직선거리에서 굉장히 잘 직선거리야. 근데 마주 오는 차가 꼭 술 먹은 차처럼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갔다가 또 넘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마침 중앙선 넘었을 때 내가 받았다. 그때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적용을 설사 하더라도 내 과실을 인정을 해요. 그걸 이제 신뢰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피할 수 있었다는 피할 수 거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입증을 못하면은 뭘?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를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그러면은 없고 그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밝혀졌을 경우에 밝혀졌을 때. 그렇죠. 그때 그렇고 급작스럽게 도저히 내고 사고 회피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내 친구 이야기는 여기 서 있었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었어. 좌회전하려고 서 있었는데 저기서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는 차가 갑자기 넘어오더니 받아버린 거야. 근데 그 운전자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 경찰 조사받고 다 했는데 무혐의 처분됐어.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근데 이 관련 법규에 보면 6번하고 8번. 6번하고 8번은 무면허 운전, 8번은 7번하고 8번이다. 7, 무면허 운전. 왜 이걸 7을 6자로 눈이 저녁이라 그래요. 7번은 무면허 운전, 8번은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까 그 법률 비용에서 제외됐었지. 그러니까 통상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일 때 요런 사고가 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가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음주하고 이게 면책이 있지 않을까? 있네. 네, 있어요. 예. 여기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은 도주 여기 있죠? 네. 도주, 음주 무면허는 면책이니까 실제적으로 두 개를 빼고 나면 구대 중과실이라고 봐야겠죠. 보상되는 사고는 구대 중과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고 이건 중대한 11대 중과실일 때 피해자가 1인 기준으로 42일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이만큼 줘야 한다. 실손으로 요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고. 합의를 했을 경우에 네. 여기까지가 과거의 운전자 보험의 내용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중대한 상해. 중상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읽어봐. 3번. 자동차 운전 중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이것도 뭐 1급, 2급, 3급에서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인데 많이 다쳐야 되겠죠? 많이 다쳐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 검찰 실무하고는 조금
맞진 않아요. 1, 2, 3급으로 아예 한정을 해놔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상해가 정의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신체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병에 이르게 한 경우가 중상해. 그렇죠. 아까 장애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중상해고 그 밑에 형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충돌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그냥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예로 아니야 너는 이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적용을 했던 그 내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 실무와 이것저것 많이 그 보험 약관과 다른데 다른 약관도 봐야겠지만 1급, 2급, 3급일 때만 한정하는 거는 안 맞아요. 1급, 2급, 3급일 때만 한정하는 건 좀 문제가 네, 있죠.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 아니라도 1, 2, 3급이 아니어도 중상해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그 보상을 못 받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 약관으로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해당을 못 받을 경우에는 뭐라도 많아야 된다? 변호사 비용이라도 많아야 된다. 아, 그잖아. 근데 변호사도 약팔로 변호사 오신 비용은 어차피 실비를 주는 거니까 한동에 내에서 결국은 자기 돈 내놔야지. 합의하려면 합의해야 처벌 안 받으니까. 네. 합의해야 처벌을 안 받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도 좀 많이 있어야 그나마 좀 이렇게 도움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되게 중요하다. 교통사고 처리 아까 같은 경우에 고관절 분지러져 갖고서는 그냥 누워 계시다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그거. 1, 2, 3급이면 돌아가실 수 있지. 엄청난 상해요. 1, 2, 3급이면. 아니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는 횡단보도에서 딱 넘어지셔갖고 고관절 골절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있죠. 노인네들은. 그러면 상해 등급은 1급, 2급, 3급에 해당하지 않는데 않지. 사망이 되는 거야. 사망. 이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벌금은 그렇더라도 이게 그 실무에서 검찰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저는 소송해 본 적은 없어갖고 이 부분은 조금 맹점이다. 1급, 2급, 3급에 해당되면 거의 다 뭐 되겠지만 혹시 아닌 상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 운전자 보험도 끝났어요.